건망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정래님은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상황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있는 일이 있었고 가족이 먼저 이상을 느낄 정도로 몇 달 동안 반복되었지만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었고 기억 변화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작부터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알고 계시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위험 신호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확인 시점까지 생활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로 불안이 아니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건망증과 치매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원리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망증과 치매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이 사라지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황을 구분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억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꺼내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계기가 생기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다가도 다른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억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은 뇌 안의 정보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물건 위치가 기억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기억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저장된 기억이 점차 사라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야기도 몇 분 뒤에 다시 물어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억 저장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힌트에 대한 반응입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단서를 제공해주면 그 단서를 따라 기억이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를 떠올리게 하거나 상황을 설명해주면 흐릿했던 기억이 점차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저장된 기억을 다시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서는 힌트를 제공해도 기억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소를 알려주거나 상황을 설명해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힌트 반응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집중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적인 기억 기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건망증은 일상 전체를 흔들기보다는 일부 상황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는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지만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치매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잇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 개념이 흐려지거나 익숙한 길을 헷갈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보기 어렵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생활 영향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억 저장 방식과 힌트 반응 그리고 일상 영향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알고 계셔도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불안 대신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변화가 느껴진다면 지금 설명드린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횟수만으로 상태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방식과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깜빡하는 경우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기억 자체가 남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불편을 느끼는지 여부입니다. 건망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 구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기준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지금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잠시 꺼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은 반복되는 사용 과정에서 더 또렷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변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기억 흐름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억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을 머릿속에만 의존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둘 때는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메모를 남기거나 일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두는 방식으로 기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기록을 남기는 행동은 뇌의 기억 저장 과정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메모를 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그 행동을 하나의 기억 패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기억 보조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던 분들도 메모와 확인 습관을 함께 사용하면서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반복되는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방법은 생활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피로나 집중력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면 기억 실수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루 리듬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뇌의 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리듬이 일정해지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도 함께 안정되면서
기억 실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패턴이 안정된 이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일상 리듬 안정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의 기억 흐름이 훨씬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방법은 집중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거나 주변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물건을 두는 경우에는 행동은 했지만 기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지 않은 기억은 나중에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둘 때는 그 행동에만 집중하고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억 저장 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집중 상태 유지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만든 이후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횟수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기억은 저장되는 순간과 다시 꺼내는 과정이 함께 작동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이 두 과정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횟수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이 과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기록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집중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기억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흐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단순한 건망증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건망증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떠올리면서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잠시 떠오르지 않는 경우인지 아니면 기억 자체가 남지 않는 상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계기가 생기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기억이 아예 남지 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변화의 지속 기간입니다. 건망증은 상태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가 누적되면서 이전보다 더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점점 이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몇 달 이상 같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변화 지속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일부 상황에서만 나타나고 일상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약속을 잊는 것을 넘어 시간 개념이 흐려지거나 익숙한 길을 헷갈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단순한 건망증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생활 영향 범위입니다. 이 기준들을 함께 보면 지금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화를 치매로 연결해서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상태를 기준에 맞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 확인이 필요한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거나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서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라면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변화가 더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은 병원 확인 시점입니다.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불안이 아니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억이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잠시 떠오르지 않는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기억이 저장되지 않거나 점차 사라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기억 흐름은 충분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기준을 바꾸면서 기억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기억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상태를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기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